안녕하세요. 하이멘탈 수업의 저자이고 골프 전문 코치 일을 20년간 하고 있는 황영철 코치라고 합니다. 골프를 오래 하다 보니까 골프 스윙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느낌대로 가르쳤고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노하우를 배우는 시기였다면, 현재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체계화됐고 과학화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배우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골프 스윙도 결과론적으로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 9가지 스윙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립, 어드레스, 테이크백, 하프스윙, 탑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펄스, 피니쉬. 그러니까 결국은 골프 스윙이라는 건 이 9가지 동작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9가지 동작을 가르치다 보니까 부의 원리의 공통점, 교집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거의 3천여 명 정도를 그 이상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거 있잖아요. 교육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제가 가르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우는데, 어느 날 자꾸 설명을 하면 할수록 골프 코칭을 하는데 내가 부자가 되려면 이런 원리를 갖추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립을 착용하듯 부를 착용하라 입니다. 그립을 착용하는 게 일반 분들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립을 잡는다고 배웠으니까요. 골프를 시작하시면 누구나 골프채를 잡으라고 배우죠. 그냥 착용을 한다는 개념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신발을 사러 갔는데 점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고객님, 신발을 한번 잡고 걸어보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해되지 않죠? 잡고 걸어라. 근데 이제 다른 점원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객님, 신발 착용하셨으면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신발은 착용하고 걷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신어보라고 하잖아요. 신어본다, 착용한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점이 좀 다른 거예요. 되게 중요한 개념의 분리죠. 잡는다는 것은 그냥 홀드입니다. 홀드.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잡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잡는 게 어렵진 않죠. 그런데 이것이 움직임이 시작되면 불편해요. 잡고 있는 것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게 불편하다고. 행동이 일어나면 불편해지는 것이죠. 대신에 착용한다라는 것은 웨어러블이에요. 제가 지금 옷을 착용했죠. 입을 때는 단추 잠글 때 다소의 불편함이 있지만 착용하고 난 이후에는 제가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까 제가 신발을 착용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착용하고 난 이후에는 내 발과 같은 거예요. 내 발을 보호해주고 걷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도와주는 것이죠. 이렇게 착용과 잡는 것은 아예 개념 자체가 정말 다른 거죠. 골프채는 내 몸의 한 부분이에요. 즉 의수 같은 거죠. 의수 아시죠? 네. 그러니까 내가 사실 맨손으로 골프를 치면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맞추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그런데 아프고 멀리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골프채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채는 내 팔의 연장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아프게 멀리 보낼 수 있는 채가 바로 골프채이고, 그걸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 손에 맞게 잘 내 몸의 한 부분처럼 착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립 착용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단은 왼손을 먼저 착용하고 오른손을 착용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모양보다 중요한 건 손의 감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젓가락질을 하실 때 모양을 보고 신경 쓰면서 내 젓가락질이 잘 되나? 이런 걸 걱정하시면서 하지 않으시잖아요. 사실 손의 감이 정말 중요한데, 화면상으로 제가 이제 전달을 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됐건 그립은 눈으로 배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젓가락질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감각으로 배웠습니다. 네, 감각과 눈의 감각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같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 모양 위주로 배워요. 그립이 모양 위주. 그러다 보니까 손에 감이 안 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신발이 발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발이 알죠. 내 옷이 몸에 맞는지는 몸이 알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그립이 잘 착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원래 손이 알아야 돼요. 물론 기본적인 모양은 배우죠. 하지만 모양에 너무 집착하지 마셔라 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도 화면을 보시는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왼손을 보셨을 때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를 접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접히죠.
근데 절대 새끼손가락 하나만 안 접힙니다. 자, 이렇게 약지도 같이 접히게 되죠. 자, 두 번째 마디 접어볼게요. 자, 두 번째 마디 접히죠. 두 번째 마디, 첫 번째 마디. 자, 그런데 세 번째 마디는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세 번째 마디 하면 여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아니야? 아닙니다. 세 번째 마디는 요 손금이에요. 여기. 네,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마디가 길어요. 여기가 마디이기 때문에. 네.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착용점이에요. 그립은 여기서부터 닿는 거예요. 그래서 검지의 두 번째 마디, 이쪽을 향해서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론은 이 새끼손가락 마지막 마디를 중심으로 위에서 잡히시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잡는 분들이시고, 그 아래로 잡는 분들은 바닥으로 잡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간이 남게 됩니다. 좋은 형태는 아니죠. 근데 마지막 마디에서부터 잡히는 분들은 공간이 비지 않고 다 잡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엄지는 가급적 살짝 당겨서 숏썸하게 만드시면은 왼손 그립은 잘 착용이 되고요. 오른손이 이제 그 상태에서 오버래핑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새끼를 끼시는 분들은 인터로킹, 위에 얹히시는 분들은 오버래핑인데 저는 오버래핑을 합니다. 또는 이제 뭐 손가락에 장애가 있거나 또는 불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베이스볼 그립 잡듯이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정확성을 위해서는 오버래핑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고요. 그래서 새끼손가락을 검지 위에 넣는 것이 아니라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립이 잡히게 되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뼈가 있어요. 우리 손바닥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이 손금 마지막 끝에 오는 이 부분에 유두골이라는 뼈가 하나 있습니다. 유두골이라는 뼈가 굉장히 중요한 뼈인데 보이지 않지만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여기 유두골이라는 뼈가 있어요. 의학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 해부학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립을 착용을 하게 되면 유두골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게 돼요. 네, 엄밀히 말하면. 그래야 사실은 손목을 부드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힘도 엄지와 검지 쪽에 주는 것과 새끼 쪽에 주는 것은 분명히 달라요. 근데 모양이 똑같아도 힘을 어디에 배분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 대다수의 분들은 어떻게 잡냐면 힘 빼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진짜 막 잡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자, 힘을 빼는 것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힘을 빼시면 안 되고요. 초보자일수록 좀 힘을 주는 법을 배우셔야 힘을 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너무 깃털 잡듯이 잡는다거나 계란 잡듯이 잡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힘은 주는 법을 배운 사람이 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립은 새끼손가락 쪽에 힘이 가는 것이 손목을 부드럽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똑같은 모양이라도 엄지와 검지 쪽에 힘을 주면 손목이 사용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건 힘이 들어간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새끼손가락으로 주게 되면 지렛대 원리처럼 힘이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채를 꺾어 올리기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리고 이 유두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두골이 하는 역할이 손목 관절의 가동 범위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손목 관절의 가동 범위는 위아래로 꺾거나 좌우로 젖히거나 또는 불편하지만 돌릴 수 있는 가동 범위를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손목 관절의 가동 범위를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유두골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두골이 만약에 접질려서 다치게 됐을 경우에는 여러분 손목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골이 그만큼 손목의 각도를 이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뼈인데, 만약에 이 그립이 유두골에 가깝게 잡히게 되면 될수록 손목 사용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가급적 유두골에서 멀게 또는 새끼손가락 마지막 마디에 가깝게 착용이 됐을 때 손목을 가장 부드럽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럼 오른손에도 유두골이 있겠죠. 그러면 오른손의 유두골은 왼손의 엄지와 이렇게 맞닿는 것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딱 그렇게 모양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마치 볼트, 너트처럼. 그래서 유두골이 서로 닿는 것이 일체감이 좋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유두골이 닿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손이 따로 놀게 되겠죠. 그런 건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왼손, 오른손 잡았을 때 오른손의 유두골이 왼손과 닿는 것이 좋다. 그립은 이렇게 됐을 때 착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힘의 원리라는 것을 저는 이제 많이 느낀 거죠. 아, 힘도 쓰는 데는 원리가 있구나. 즉, 힘은 줘야 할 곳에 주면 빠질 곳이 빠지더라고요. 동시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힘이 써야 될 힘을 씀으로써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은 결국 힘을 줘야 되는 포인트만 아시면 힘은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자세를 교정한다는 것도 결국엔 힘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인 거예요. 올바른 힘을 쓰면 좋은 자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힘을 쓰니까 안 좋은 폼이 만들어진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골프 레슨을 통해서 스윙을 교정한다는 것은 힘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는 부의 원리도 돈 쓰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즉 부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돈을 써야 할 곳에 사용할 줄 알게 된다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게 되는 거죠. 즉 올바른 소비는 부를 착용하는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립은 스윙의 시작이고요. 그것은 마치 축구 선수가 축구화를 착용하는 것과 같은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립을 착용하듯 부를 착용하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립을 착용한다고 해서 공이 알아서 날아가 주거나 맞아주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그립을 대충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올바른 소비를 한다고 바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올바른 소비에 따른 부의 착용은 여러분을 부자로 안내하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부의 착용은 돈을 사용할 줄 아는 기본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운 지식이 꼭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식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얽매여 있으시면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과학적인 이야기인지 이게 얼마나 근거가 뒷받침이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립을 잡아라, 힘을 빼라 라고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그 먼저 배운 지식 때문에 지금 업데이트된 지식들이 어떤 선입견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배우신 분은 이제 그립을 착용하면 자연스레 힘이 빠진다는 것을 좀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스윙의 기본이 그립에서 시작되었듯이 부의 시작은 올바른 소비에서 시작됩니다. 고맙습니다.